자, 첫 번째 문 대통령 장소 형식 구애 없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이 문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요. 오늘 뭐 거의 한 3시 다 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브리핑이 나왔는데, 오늘도 간단히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오늘 뭐 오후 뉴스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저도 이제 급하게 브리핑해서 보다 보니까 네. 브리핑 자료를 보았는데요. 뭐 주요 있게 볼 만한 게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 남북 정상회담, 또 나아가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해보자. 그리고 김정은 그 위원장의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네.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기초로 네. 그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하여튼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믿고,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네.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내 보겠다는 정도의 그 수보에서의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뭐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네, 부분이. 네. 오늘 수보회의에서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 네. 의외로 수석 보좌관들이 어떠한 반응과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보회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는지, 그 점을 한번 제가 추적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기사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이 이제 말하면 받았었겠죠. 수첩. 네, 수첩 받았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참모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그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 이미 상호 이제 논의를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수석들이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고 넘어갔겠지요. 네. 자, 그럼 오늘 그 발표된 내용을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형식 구애 없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겠다.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빨리 하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 빨리 만나자. 빨리 만나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꼬여서 미국한테도 혼나고 북한한테도 혼나고 지금 제일 난처한 게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오픈해놓고 얘기해보자, 네. 해결하자, 뭐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네. 저는 그 반대로 읽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빨리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어떤 그 시한이나 장소를 제한하기에도 상대방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나는 뭔가를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언제쯤이라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것이 오히려 북한과도 지금 대화의 채널이 끊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또 그제부터 주말 내내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 이제 수보회의는 수석 비서관, 보좌관 연석회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어로 이제 수보회의라고 하는데, 수보회의에서 남북 문제 관련해서 중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고편을 내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고편은 당사자들 빨리 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사자가 누구겠느냐? 뭐 미국이야 뭐 당연히 하는 거고, 북한에 대해서 들어라.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채널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그 점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 네. 발언을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조인이신데, 법조인들은 사람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증거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또 객관적인 다른 이 정황적 증거나 네. 뭐 물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말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말하는 그 말의 근거들이 과연 무엇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뭐 대화를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뭐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양념으로 그냥 툭 던져놓는 말 네. 그런 말이 있고 실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말 중에는 오지랖을 떨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쓰기 힘든 말을 그렇게 썼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이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사실은 이번에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말들은 싹 빼고 오히려 뭐 그래도 나는 뭐 대화한다면 한 번은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근거를 그걸 근거라고 제시하면서 북미 간의 회담이나 남북 간의 그 회담에 뭐 연이 아직 끊기지 않았다. 그걸 충분히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법조인으로서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의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정신이 되면 좀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번에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가서도 상원들로부터 중재자론에 설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입장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죠. 북한으로부터는 오지랖 떨지 말라는 사실 꾸지람에 가까운 얘기들을 듣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던 운전자론 또 중재자론 자체가 이미 무산되고 북한, 미국 전부 다 어느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밝혀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떠나서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 대통령 발언 중에서 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죠. 도대체 어느 관점에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의지를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정확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그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미 우리 이 연합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도 아직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놓고 북한의 김정은의 말만을 믿고 따라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 그리고 나가서 최소한 100번, 2000번 양보했어라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일국의 대통령인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동을 삼가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걸 줄여라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 궁금해요 진짜 국민 한 사람으로서 5천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궁금해요. 좀 궁금해요. 왜 그래 왜? 제가 그 입장이 아니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니 좀 분석가로서 네. 네. 그 저는- 법률가다운 그 냉철한 마음으로 분석. 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그 위기 의식이 이번에 그 발언에서 다 드러난 것이다. 네. 무슨 뜻이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또 역할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는 차분해집니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우리 그 기획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네. 뭔가 이 사안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볼 때,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이제 방어 기능이죠. 방어 네, 기능. 네. 방어 기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우리의 그 행동 패턴 중에서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날아오는 돌을 쳐다보면서 피합니다. 어떻게 피해야 될지 네. 타이밍도 보고. 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할 힘을 잃거나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날아오는 돌을 보고 눈을 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눈을 감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서 북쪽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눈을 감으면서. 그러니까 북쪽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너 왜 오해하니? 라고 해야 되죠. 네. 근데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걸로 봐서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열어서 성과를 보겠다.
아니 북한의 상상 이야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옮겨라. 성과를 보겠다. 확실하게 대북 지원을 하겠다. 마이하겠다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또 그런 것을 북한 측한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만나달라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참 국민 하나 사람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자, 저 시간상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아이템에 네. 대해서 네. 두 분 촌철살인 한마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님 어느 나라 대통령이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매의 눈을 갖고 지금의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십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십시오. 국민의 소리였습니다. 네,